올렸다가 리뷰가 늦었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올렸어야 했는데 저도 정신이 너무 없이 지나가고 제 딴에는 의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은 아니었나 봐요.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단 것도 먹으러 다니고 살짝 쉬면서 잠도 많이 자고 하면서 회복을 했던 며칠이었는데요. 코인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블랙 먼데이로 기록될 8월 5일 월요일 전쟁하고 일본 금리 뉴스로 코인이 급락해서 최저 가격 48K 정도를 찍었었고요. 7월 29일 70K였던 가격에 비하면 이제 22K나 빠진 30% 가까운 급락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선물 포지션 청산 금액이 1빌리언 넘어갔고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하락률을 보였는데 이번 하락은 이제 마켓메이커들의 물량 정리로 가속화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점프 트레이딩이나 윈터루트 같은 곳에서 동시간대에 이더리움 대량 덤핑했고요. 그레이스케일에서도 BTC 많이 정리했고요. 굳이 주중이 아닌 미휴장 시간대였던 걸로 봐서는 이제 매크로 악재를 이용해서 숏을 잡아놓고 수익 실현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외부 변수들을 완전히 차단해놓고 코인 시장만 열려있을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6, 7월 알트 상황에 대해서 알트로 수급이 어떻게 쏠리는지에 따라서 이제 알트존이 오느냐 마느냐의 추이가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은행을 규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크립토에 대한 압박을 넣고 있는데 원래는 알트장이 테더를 운용하는 MM들 주도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자금 융통을 막아버리면 예전 같은 순환 알트장이 오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는 그래도 알트 매수가 들어오던 참이었는데 이번 급락을 기점으로 MM이나 VC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들도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급락 이후로 솔라나 계열 민코인들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대대적인 매수세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그 민코인들은 연초부터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정리를 하고 빠지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거든요, MM들에게. 그래서 솔라나와 민코의 단기 상승만으로는 이제 알트 상승장에 들어섰다는 판단은 하기 어렵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은 USDC 주도로 흐르고 있고 점점 가격에 변수를 줄 수 있는 이제 테더 운용사들이나 아니면 채굴자들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헤지 펀드에서 얼마에 매입을 했다, 어떤 기관에서 얼마에 매입을 했다 이런 게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가격 방어를 하려고 들거나 그 정도 선은 지키겠다거나 이런 걸 추측해서 지지 저항선을 판단해서 매수 매도의 근거로 활용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한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기관, 한 묶음 힘이 너무 내부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히 어느 가격에서 반등이 올라오고 어느 가격에서 하락이 내려가고 이런 거를 예측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대세 상승장 이전에는 채굴자들의 항복이 무조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면에서 또 리스크를 생각해보면 아직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 미국 채굴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닝 회사들의 평균 채굴가가 44K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44, 45K를 지키지 못하면 그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저점을 갱신해버리면 이제 여타 헤지펀드나 아니면 MM들 사이에서 이제 물량을 던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보유분, 국가 보유분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 급락이 물살을 타서 다 같이 덤핑을 해버리는 수준으로 가면 한 25K까지도 예상을 해놔야 된다. 20K대의 폭락은 현재 비트 상승이 있기 전에 한 23년 말 비트 가격이 한 3, 40K대 이제 돌았던 가설 중에 하나인데 시장 심리가 확실히 위축이 많이 된 게 그때는 비트 가격이 3, 40K였기 때문에 20K대까지 떨어진다는 게
신빙성 있는 하락률이었거든요. 보통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 뭐 비트가 한 40% 정도는 하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피레침 형식으로.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시나리오를 드릴 때 이제 70K 근방에서 천천히 상승하다가 70 중반 80쯤에서 이제 피레침 형식으로 53K 정도까지 찌르고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70K를 뚫고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슬슬 흘렀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빼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계산상으로 하면 8월 한 달 내에 마이너스 40%까지 찍히려면 42K까지 빠지게 되는 거고요. 42K가 딱 채굴자들 물량 딱 나오고 다시 반등 칠 수 있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또 이제 35K도 있고 25K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25K까지 부수고 나서 다시 반등을 못하면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왜냐면 그 아래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손바뀜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정말 최악으로 가도 25K 정도이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상승장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9월 이후 이번 연도 4분기쯤일 거라고 기대를 거는 주가 많고요. 전쟁, 대선, 금리 등등 여러 가지 뉴스가 예정되어 있지만, 뉴스는 같은 뉴스여도 해석에 따라서 호재도 되고 악재도 되기 때문에요. 양방향을 모두 가능성을 두시고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뭐 이번 하락으로 털린 거는 단기 보유자 위주고, 고래들은 비트코인 보유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5일 급락 이후에 1.3빌리언 규모의 테더가 이제 대형 메이저 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데, 이 물량들이 코인장을 견인할 이제 매수 대기 자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이 자금이 시장의 매수세로 확실히 돌아설지는 예측이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뉴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물이 시간에 기대어서 뭐 언젠가는 뭐 100K 가고 200K 간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올라간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리스크가 문제인 건데, 롱 포지션만 가지신 분들은 증거금을 충분히 넣으시거나 50K에 주신 분들은 수익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 입절을 해서 증거금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숏으로 양방향 해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롱 포지션 수익권을 입절한 거를 고점 뚫을 때 73K를 뚫고 위로 올라갈 때 불타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생각하시는 저가가 있을 거예요. 42K, 35K, 25K 등에서 이제 분할로 물타기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셔서 상승장에서 살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세요. 그리고 장 안 좋고 몸 안 좋고 이럴 때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셔야 돼요. 몸이 일단 건강해야 상승장에 와도 잠 줄여가면서 수익 보시는 거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